엄마 법원에 집 사러 갔다 올게. 지난 1년간의 경매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저 집 샀어요. 2023년 1월부터 경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처음 법원을 가서 구경을 하고 경매의 내용을 좀 꾸준히 올렸어요. 매번 다 폐차, 떨어졌었죠. 매번 떨어졌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을 성공을 했고, 그날 있었던 일의 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1년 넘게 했는데 제가 딱 낙찰받은 집은 딱 일주일 만에 구한 집이었어요. 낙찰 기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 집을 딱 발견을 하고 물건 분석하고 그다음에 임장 갔다 오고 돈 뽑아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이제 딱 된 거죠. 얼마에 제가 낙찰받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그 동부지방법원에 주로 입찰을 경매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날은 사람이 좀 적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만났던 게 그 28명이랑 같은 물건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항상 동부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좀 사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가? 요즘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짜게 식었나? 설마 오늘인가? 집행관이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 법정의 법관처럼. 그래서 11시 10분이 지나고 나서 그날 경매 물건을 쭉 불러주는데 이제 오늘 물건 중에서 입찰하지 않은 물건이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입찰의 결과를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많으면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물건부터 순서대로 한 위에 3개 정도, 제일 많이 사람 온 거 하나, 둘, 3개 부르고 그 다음 물건 번호 순서대로 부르는 방식. 왜냐면 경매 법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원래 물건 번호대로 이제 부르는 방식이거죠. 요게 좀 더 많은데 동부법원은 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아서 가장 많은 물건이 있는 물건 순부터 불렀었는데 그날은 사람이 좀 적어서 물건이 적은 순서대로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한 명 아니면 2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오늘 드디어 내가 집이 되나? 2명이 입찰해서 되면서 오늘인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집행관이 그 금액이 높은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분의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 하고 먼저 부르고 이제 홍길동 씨가 저를 이렇게 쓱 보면서 내가 가져간다 이런 눈빛으로 그 눈빛으로 앞으로 나가고 저는 떨어졌나 보다. 홍길동 씨 공동 입찰하셨네요? 예, 공동 입찰했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여기 준비하셨습니다 하고 꺼내려고 하는데 입찰 봉투에 넣어야 돼요. 무효입니다. 이채영 씨 낙찰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부부 같았거든요. 근데 부부인데 같이 법정에 왔어요. 같이 법정에 왔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넣은 거야. 그래서 그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 무효가 되고 법정이 막 우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낙찰이 되면 이제 금액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제가 최저가 플러스 10,000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막 10억이라고 치면 이채영 씨 10억 1만 원 낙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법정이 또 우uu 이렇게 앞에 무효가 됐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거의 최저가에 그 물건을 주워갔으니까요. 근데 한 번 유찰된 가격이고요. 한 번 유찰된 감옥에 플러스 10,000원 했어서 됐거든요. 근데 플러스 10,000원은 뭐냐면 그 최저가에 썼는데 만약에 똑같이 최저가에 쓴 사람이 있을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달리 해야겠다. 홍길동 씨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1등 금액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무효되고 나서 거기서 한 2m 정도를 걸어가는데 진짜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진짜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뱃속이 엄청 울렁거리고 최근에 그렇게 긴장한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별로 떨고 싶지 않은데 휴대폰이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제 배우자한테 카톡으로 대박! 나 낙찰. 제일 처음에 입찰할 때 이제 제일 왼쪽에 있으신 분, 그다음 가운데 갔다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옆에서 이제 낙찰에 대한 영수증에 사인을 하게 돼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거기서 낙찰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항상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드디어 내가 여기서 영수증을 받는구나. 이제 제 신분증을 보여달라. 공동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도 같이 이제 보여주고 이제 사인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분 30초였는데 진짜 분위기가 완전 후끈 달아오는 거였어요. 국물 같은 게 낙찰 받으면 바로 법정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앉아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미 나가고 있더라고요, 법정을. 그 명함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와서 이름을 막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대출 상담을 해주려고 연락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애들끼리도 막 이렇게 연락처 못 받은 사람은 막 붙고 그럼 저한테 막 명함을 막 줘요. 경매에 참관하셨던 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축하해요, 경매 낙찰 받은 거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떻게 낙찰 받았어요? 어떤 학원 다니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분이 원하는 건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 물건 번호 뭐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아파트 그거 얼마에 입찰해라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은 못하고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는 수상했는데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그 멘트를 준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낙찰을 받으려면 첫 소감 어떻게 하는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소감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썰썰 막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낙찰 소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동부지방법원 그 전경을 나오면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낙찰받아. 대박. 지금 바로 가겠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만한 거리에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을 해서 그 버스를 제대로 못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택시를 잡아서 타고 이제 왔어요. 이제 남편이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점심 뭐 먹을까 얘기하길래 야,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지금 냉면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냉면을 막 먹고 낙찰 받은 날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그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을 때를 써야지는 생각이 있었지만 진짜 낙찰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계획을 짜게 돼요. 그래서 통장 잔고 얼마인지 다 막 이렇게 확인해서 손을 막 끼작끼작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뒤가 이제 뭐 일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약간 너무 둘 다 흥분한 상태라 가지고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왠지 기분에 너무 막 자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6살짜리 아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하원을 시켜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유치원에서 나오면서 엄마 집 샀어. 법원에서 집 샀어. 이렇게 자랑하니까 오 하면서 우리 이제 이사 가는 거야 이러면서 소아과에 갔어요. 아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경매법원 집행관인데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네, 뭐 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떨떠름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경매 수표에 문제가 생겼으니 3시까지 법원 수표를 들고 법원으로 다시 오래요. 그래서 근데 수표는 제출했잖아요. 근데 지금 2시 23분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서두르셔야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헐 어떡하지? 진짜 무효로 잡았는데 또 무효될 뻔한 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